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을 쌓아가는 시간, 성인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완 파트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7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A, B가 직선 위를 움직입니다. 즉 B 값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9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다. 주어진 식의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던졌습니다. 4의 a제곱 그럴싸합니다. 이 부분을 4의 지수법칙으로 획득하겠습니다. 3의 자 b가 되죠. 자 그럼 뭐 4의 a 됐고 b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9.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4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 처리가 되죠. 자 어떤 모양이 보이시죠? 역수꼴 보이십니까? 자 산술기하 평균 쓰겠습니다. 자, 약분되면서 4의 세제곱 나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얼마가 되죠? 2 곱하기 8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최소값 16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가볍게 첫 번째 문제 시작했는데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될 그런 항목이 존재합니다. 자, 관계식 주어지니까 관계식 좀 잘 기억하시고요. 자, 주어진 문제 부분 뭐 A, B 두 문자로 되어 있지만 한 문자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인 거고요. 그리고 이 역수 모양 형태를 관찰을 잘 해야 되죠. 자, 이 부분이 관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전체적인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좀 이해됐습니까? 자, 산술기하 평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 문제 유형 출제돼서 다시 한번 좀 점검 차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7번 문제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양수 AB에 대하여 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그래프 개형을 그려갈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일이 아닌 두 양수 AB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요? 자, A, B 크기 비교 이런 것부터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당장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볍게 이런 부분에다가 쫙 일을 그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 로그 A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가 밑과 진수 부분이 같아지면 로그 A에 A 이렇게 되면 이거 일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겠습니다. 자, B는요 이쪽에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A, B 물론 0보다 큰 거죠. 자, 1 비교가 끝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B분의 A라는 것은 B 값이 더 큰 값이니까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지금 그려가야 되는데 이 값이 밑이 1보다 작은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A의 B제곱 이 값은 과연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우리가 A의 X승 또 그래프를 또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와우, 그래프 슉 그려가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x에다 0 집어넣을 때 여기가 0이 아니고요. 자, 골래 이거 다 지워지면 안 되는데 자, 1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집어넣어야 될 b 값은 0과 1 뭐 이렇게 여기 1이 있다고 했을 때 b 값은 뭐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대입하게 되면 결과는 지금 여기가 a의 b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결과는 1보다 어떻습니까? 이건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드디어 그래프 개형을 좀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 B분의 A의 X승의 A의 B승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자, 밑이 0보다 작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를 통과할 때, 자, 그래 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자, 평행이동을 되는데 이 평행이동 값이 맨 처음에는 뭐 요 그래프만 그린다면 요렇게 그려진 것을 평행이동해서 내야 되는데 요 결과 자체가 1보다 작은 거니까 이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 가겠다. 됐습니까? 자, 큰 틀에서 그래프 모양 그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그려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밑이죠. 밑 신경 써야 되니까 자, 1을 중심으로 1 나오는 값 이용해서 A, B 크기를 살펴간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려야 될 그래프 개형은 밑이 0과 1 사이니까 이렇게 이런 그래프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점검 부분이 또 필요한 거죠. 자, 그 부분은
역시 A의 x승 그래프, 요 그래프 모양을 이용해서 1보다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 뭐 이미 이 그래프 모양이 된다는 걸 딱 보는 순간 1보다 작다는 거 알겠죠? 자, 평행이동이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래프 모양 얻었습니다. 즉 0일 때 이 부분이 양수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프 그리기. 지수 로그 그래프는 아주 단순합니다. 및 정확하게 잘 판단하고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 그 다음에 평행이동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신감 갖고 그리길 바라면서 11번 마무리합니다. 1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에 속하는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11번에 이어서 그래프 그리는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되니까 좀 큼지막하게 그려가야 되는데 문제의 뜻에 맞게 잘 그려질지 좀 확인. 가로 길이는 너무 크게 그리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2의 x승 그래프 1쯤 지나는데 평행이동을 6칸이나 한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5쯤 잡아서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간격을 잘 해야 되니까 뭐 1쯤 이만큼 표시하고 2쯤 이렇게 표시하고 3쯤 표시하고 3 표시도 좀 잘 안 되겠는데요? 허허. 자, 1을 집어넣게 되면 0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5 되겠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게 되면 2 마이너스 4 여기 좀 지나야 되겠고요.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어떻게 습니까? 2의 제곱이니까 4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됐습니다.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8이니까 2. 자, 그래프 대략 그려갔습니다. 좌표 표시가 중요한 거니까. 됐습니까? 3일 때 2 이런 모양 그렸습니다. 그렸고요. 지수함수 일부분 그렸습니다. 자, 3의 마이너스 x승은 어떻게 됩니까? 3의 x승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마이너스는 이렇게 그려있고, 이걸 이제 평행이동에서 올리겠다. 이런 그래프 모양 알겠습니다. 자, 0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되니까 8에서 3, 4, 5, 6, 7 정도 되나요? 7 이곳을 지나가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1을 집어넣게 되면요 8 마이너스 3 그럼 5가 되는데 3, 4, 5쯤에서 자, 여기 좌표를 해서 표시를 해야 되겠고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까지 내려오네. 와, 역시 지수함수 팍팍 꺾이는군요. 자, 통과해서 그려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점이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1. 자, 됐습니다. 이제 그림이 다 그려졌네요. 이제 개수만 세면 되겠습니다. y축 지수함수 잘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 지수함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점의 개수를 구해달라. 됐습니다. 이쪽이 7이었으니까 일단은 이쪽에 5개 7개 0이 있으니까 1개 이렇게 돼서 13개가 되나요? 됐고요. 다음은 여기가 마이너스 4에 4개에 5에 5개에 0 하나 있으니까 딱 돼서 10개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일 때는 점이 여기 이렇게 해서 또 2개가 더 나왔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는 몇 개가 나옵니까? 자, 25개의 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카운팅이 됐네요. 자, 설명이 이해되셨죠? 자, 그래프를 조금 정밀하게 그려야만 판단하기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지나는 점들을 각각 구했고요. 그 다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자, 1일 때, 요건 2일 때, 그 다음 3은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해서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 지수함수 모양들을 쭉, 그 다음에 쭉 그려가는 모양 형태를 살펴서 점 개수, 여기 x 값이 0, 1, 2일 때 개수들을 조사해서 답을 구해냈습니다. 자, 그래프 그려가는 연습만 좀 하면 되는 거니까 괜히 쫄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라는 것은 범위에 따라서 식이 쫙쫙 나와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정의되어 있는데 나 조건이 아름답군요. 자, 무슨 뜻입니까? 삼각함수 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기가 2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반복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이퀄 fx 그래프와 로그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개수가 무지 많습니다. 143개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를 그려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x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y절편 2에다가 기울기 2짜리 쫙 그려줬고 반대로 기울기 마이너스 2. 뭐 어렵지 않게 그려졌습니다. 주기가 2니까 반복해서 그려져 가서 2, 3? 또 반복해서 4, 5? 그려져 가면 되겠죠. 자, 이제는 그러면 로그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로그 그래프는 자 1,0 진수 부분에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지나겠고 와 근데 이제 여기 y값이 2니까 이 부분이 관심 있겠네요. 자 로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가면서 교점들이 자 2개, 3개, 4개 이렇게 생겨지는데 언제 143가죠? 호호호. 자 규칙을 빨리 찾아야 되겠습니다. 2까지 1개 생겼고 3까지 2개 생겼고 4까지 3개 생기고 5까지 해주면 4개. 숫자보다 하나 적겠군요. 자 그러면은 유추해야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끝나는 부분이 1, 4, 5 이렇게 홀수 부분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러면은 어디가 관심이 있습니까? 자 145가 돼야 될까요? 145, 144, 143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이쪽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자, 지나가면서 만날 것 같습니다. 자, 143이니까 여기가 142번째가 되겠고요. 자, 그럼 맨 마지막에서 딱 만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값이 이렇게 꼭대기 가서 딱 한 점 만나야 되겠군요. 그리고 더 커지게 되면 2를 벗어나니까 만나지 않고. 됐습니까? 와, 144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다? 2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2 로그 3n에 144. 하하, 알겠습니다. 로그 3n 12, 1 처리됐으니까 3n이 12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n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하면 뭐 그리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 형태인데 그래프를 그리면 그 전제 조건이 중요한 거죠. 자, 연속해서 지금 그래프 모양들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fx 범위에 따라서 함수식 나와 있는 거 뭐 가볍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쫄 필요 없습니다. 자, 주기 2 이번 시험에도 삼각함수 배우면서부터 주기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주기 반복해서 그려져 가겠다 됐습니다. 자, 로그 그래프 뭐 그려져 가는 겁니다. 뭐 이제 규칙성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하 143개가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다. 뭐 144일 때 마지막 143번째 여기가 143번째가 되죠. 네, 생기겠습니다. 그때 y 값이 2다라는 계산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프 그려서 규칙성 이해하는 부분으로 연결을 잘 시켰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3번 잘 이해하기 바라면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낙쌤과 함께 상용고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4번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상의 세 실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우와, 이 녀석은 AB의 6제곱근이다. 기본적인 정의 패턴 부분의 표현이군요. A의 5분의 1제곱은 AB의 6제곱근 6분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호 됐네요. 아주 관계식 하나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전체 30제곱 하게 되면 A의 6제곱은 AB의 5제곱이 되는 거니까 A라는 것은 B의 5제곱이다. 관계식 하나 깔끔하게 구해냈습니다. 자, 다음 로그 계산이 있는데 B를 집어넣으면 되겠군요. 자, 그러면 5분의 1 로그 B의 B 플러스 C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B의 A는 B의 5제곱 C 이퀄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분의 1 처리해주고 1 더하기 로그 B의 C 되겠고 다음은 5 처리하고 로그 B의 C가 6이다. 처리가 됐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계산을 가능하겠습니다. 5분의 1 더하기 1 해주니까 5분의 6의 로그 B의 C가 되겠고 1에다가 5분의 4가 되나요? 자,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그 B의 C는 이퀄 3분의 2 처리가 되는 거니까 하하 여기서 또 관계식이 나오는군요. C라는 것은 B의 3분의 2제곱이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문자를 다 B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A는 B 나누기 C분의 B의 몇 제곱? M제곱. 이걸 만족해야 되겠다. 라는 뜻이 됐네요. 자, 그럼 B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C라는 것은
b의 3분의 2제곱 b 나누기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b의 3분의 1이죠. 3분의 1 m 이퀄 b의 5제곱. 처리됐습니까? 자, 그러면 m은 가볍게 15 처리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거는 지수법칙 뭐 이런 형태인가요? 아니, 뭐 정의 형태인가요? 정의 형태죠. 이 부분은 이제 제곱근 구해가는 거니까 이 제곱근에 대한 표현 이런 거고. 그 다음은 로그 연산에 대한 기본 연산이 쭉 나온 거죠. 자, 이 부분에서 가볍게 문자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구해서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것에 이 부분을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는 지수, 정의 형태에 이용한 지수, 하나는 로그. 다양하게 골고루 공부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14번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15번 출발하겠습니다. y는 e-x 그래프가 두 로그 함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x1, y1, x2, y2라고 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로그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래프 그리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자, 1, 2, 3까지는 그려야 되나요? 자, 점선을 열심히 그려서 와우, 뭐 3 집어넣을 때 1 나오는 거고 2 집어넣을 때 1 나오는 거고, 자,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로그 2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가야 되겠죠? 자, 로그 2의 x 그래프. 자, 요거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아유, 이미 큰일 났습니다. 직선처럼 그려져서 로그 3의 x, 3의 1 나오도록 그렸습니다. 자, y는 직선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좌표, 여기가 x1, y1이 되겠고, 이쪽 좌표가 x2, y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 자, 좌표를 좀 알았습니다. 자, 대략적인 위치 관계를 알아야 문제 풀이가 진행되는 거죠. 자, 기억부터 하겠습니다. x1, 와우, 여기 x좌표 1보다 큰 값인데요. 자, y2, 이 좌표요? 1보다 작은 값인데요. 자,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뭐 비슷해야 좀 비교하는지 뭐 확실하게 이를 중심으로 차이가 나죠. 자, 기억은 쉽게 끝났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x2-x1 이꼴 y-y2. 좀 재미나게 쓴 것 같습니다. x2-x1 분의 y2-y1 해주면 이게 얼마가 되죠? -1이다 이런 뜻입니까? 우와, 근데 이 점이라는 것은요, 직선 위의 점이죠? 직선의 길이가 -1이죠? 하하,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디귿에서 나온 것 같은데 x1, y1 이럴 거, x2, y2 이런 모양들을 질문 던졌는데 뭐 가볍게 좀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좌표는요, 직선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즉 y-값은 e-x 요 형태로 만나는 거니까 이 값들이라는 것은 xy 곱 형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xy에다가 e-x를 대입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라는 값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1을 중심으로 제곱가 되는 이런 값인데 x1이라는 것은 1보다 조금 그래프에서 x1, x2, 1과 2 사이 값이면서 이쪽이 x1이라면 x2 값은 좀 더 큰 거죠. 그러면 어느 값이 더 크겠습니까? x1을 대입한 쪽이 더 크겠습니다. 됐습니까? 아하. 자, 근데 문제는 x2 쪽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건 좀 안타깝군요. 됐습니까? 자, 기억, 니은, 맞고 디귿은 틀리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15번이 좀 힘들어하는 문제 형태인 거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보게 되면 제 설명 이렇게 들었을 때 특별하게 많이 어려운 부분 안 보이시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하고 식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려면 그래프를 조금 그리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약간은 좀 정밀하게 그려야 돼서 지금 제가 1, 2, 3 이쪽 파트를 좀 크게 그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만나는 좌표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기억 조사는 뭐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 금방 이해하셨을 거고, 니은 부분이 조금 헷갈리지만 뭐 이 정도 기울기 정도니까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의 가장 사실 하이라이트 부분은 디귿 부분인데 x1, y1 그 좌표 x 좌표 y 좌표를 이제 곱을 했단 말이죠. 자, 그것은 x과 y 값을 곱한 거다라는 뜻.
근데 그래프 위의 점으로 하지 마시고 직선 위의 점 형태로 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이러한 2차 함수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대칭축이 있고 그러면 x1, y1 좌표가 있으니까 그때 함수 값을 질문 던지는 거니까 으쌰 y x2, y2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디귿 부분도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디귿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설서에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 제가 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싶은 풀이법으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셔서 그런 식 나왔을 때 잘 대처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좀 잘 하십시오. 15번에 이어서 다룰 문항은 17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는 평행과 같아서 좀 건너뛰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까? 하하, 이런 값 주어져 있을 때 이 값을 구해달라. 풀이법이 역시 좀 정의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 조금 부탁드려야 될 일은요, 이 문제풀이 할 때 지수법칙 형태로 해서 규칙을 찾아가려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풀이가 진행되게 좋겠습니까? 자, y는 로그 23의 8 이런 형태. 자, 31은요 2의 5제곱 5가 바깥으로 나가서 나누기 될 거니까 x분의 5 그러면 자연스럽게 밑이 2가 되면서 368 처리가 되겠고 요거는 3 나가서 또 나누기 될 거니까 그리고 역수를 취하니까 로그 2의 23 이렇게 처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패턴은 좀 학습을 하게 되면 자, 로그로 고치는 과정, 그 다음에 역수 취하는 과정 이 부분이 거의 자동으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될 정도로 처음부터 x분의 5, y분의 3을 만들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x분의 5, y분의 3 계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밑이 2, 368을 23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허허, 좀 숫자가 크니까 어이고 곧바로는 안 되겠네요. 23, 자, 23 처리해 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30, 와, 16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은 2의 4제곱 형태니까 정답 4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 학교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모양입니다.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역수 형태와 관련되는 거. 그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에서 지수 법칙을 어떻게 할까 머리 쓰지 마십시오. 자, 로그 취하고 밑이 다르기 때문에 32, 8을 보고 밑을 같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역수 취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1이고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를 쳐다봐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문제가 다 연관성 있게 출제가 되는 거니까 다른 표현은 위험하지만 거의 모든 문제 패턴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도 별 예외 없이 풀이가 잘 진행됐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17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18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모든 학교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형태의 패턴일 것 같습니다. 소비량이 감소할 때 처음으로 2분의 1 대가 되는 것은 몇 년도냐? 몇 년 후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요. 맨 처음에 양이 조져 있을 때, 자,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자 붙듯이 이율을 해서 그러면 자, 원금에 이율 붙는 형태. 그러면 돈이 어떻게 바뀌죠? A의 1 플러스 R 이런 형태. 쭉 발전하면 A의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되는 형태. 됐습니까? 만약 줄어든다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의 1 마이너스 R의 N승 이런 형태. 복리에 대한 학습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석유 소비량 모릅니다. 자,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매년 5%씩 감소합니다. 100분의 5 줄어들겠죠. 몇 년 계속 줄어들면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 여기에서 배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소비량이 현재 소비량의 2분의 1 이만큼이 되겠다. 줄어든다. 이건 약분을 끌어서 일부러 앞에 썼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계산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0.95인데 10분의 9.5라고 쓰는 것이 좀 센스 있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왜요? 저는 이제 로그 값들도 살짝 살펴봤군요. 자, n 양변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로그 9.5 빼기 1 처리가 되겠고, 이쪽은요 마이너스 로그 2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음수라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은 자, 나누기 들어갈 때 부등호 바꾸는 거 마이너스끼리만 뭐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죠. 1 마이너스 로그 9.5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0.9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97. 자, 로그 2는요, 0.3 됐습니다. 됐습니까? 0.03, 0.3 해서 10 처리되면 되겠죠. 자, 해결 간단히 끝났습니다. 몇 년 후? 10년 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맨 처음에 요 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만 설명드렸는데 A 이자가 붙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금의 이율 곱하기,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근데 그 다음 이자 붙을 때는 A에 1 플러스 R 붙은 곳에 다시 이율을 이렇게 붙인 거니까 요게 두 개를 또 다시 합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A에 1 플러스 R의 제곱. 이런 규칙에 의해서 n번째에는 이런 모양이 된다. 이것이 이제 복리 형태의 학습이 되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줄어들 때는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처리해서 식 나왔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자연스럽게 로그 취해서 풀이 지나가는 거니까 더 도와드릴 항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식 세우기. 많은 학교에서 출제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문장, 그리고 서술형에 내기 딱 좋은 문제 형태죠. 학습 잘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이번에 다룰 문항은 20번 서술형 5번째 문제이고 상행고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뭐일까 나왔을까요? 자연수 K에 대하여 FK가 짝수일 때 호수일 때 들어가는데 밑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자, 30 이하의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주어진 성질을 만족하는 순서의 쌍의 개수를 구해달라. 근데 요 식이요 어디에서 나온 거죠? 로그 XY는 로그 X 더하기 로그 Y, 요런 패턴의 로그 함수의 성질을 갖는 함수식이 주어졌다는 거죠. 자, 근데 로그의 성질이 성립하려면 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이 같아야 되는데 밑이 5, 3, 밑이 다릅니다. 근데 이런 성질이 어떻게 성립하겠습니까? 자, 방법은 있습니다. 짝수하고 짝수로 PQ가 구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립합니다. 그 다음 홀수 역시 홀수가 되어 있다면 역시 문제가 없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PQ가 짝수가 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15개, 15개. 똑같이 15개, 15개. 달리할 수도 있는데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가 225인가요? 해서 현재 스코어 450개 찾아냈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1이 관여가 되면 우리가 로그 1이라는 것은 밑에 상관없이 항상 0 처리되기 때문에 F, PQ에서 이 부분이 뭐 P든 Q든 1이라면 이게 FP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우변은 F, P에다가 Q 부분이 또 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Q가 1이었다라고 하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1과 짝수와 1로 구성되고 1하고 이쪽에 홀수 올 때는 이미 아까 홀수 할 때 계산이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 자, 그렇다면 1은 이미 정해져 있고 짝수는 15개 있었으니까 이쪽도 15가지 해서 또 30가지의 경우가 더 생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480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것도 가지수를 구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독특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문제에서 좀 점검해야 될 항목 다시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규칙이 로그 함수에서 성립하는 거다. 로그 함수를 밑이 똑같아야 되는데 밑이 다르기 때문에 밑이 같게 되려면 똑같은 짝수로 구성되어 있는, 똑같은 홀수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숫자 중 1이 이렇게 관여된다면 이제 Q가 1 들어간 걸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숫자 수가 이렇게 좌변이 되겠고요. 자, 우변이 이렇게 처리돼서 결국은 같아진다. 자, 그런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겠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주어진 식의 어떤 중요한 특징들을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그에 해당하는 것을 풀어갈 수 있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20번은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어느 정도 진행하지 않으면 시험 장소에서 몹시 당황할 그런 문제 패턴이니까 학습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좀 잘 이해되셨죠? 자, 20번 상행고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5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제 설명이 좀 보탬이 됐습니까? 자, 열심히 학습하셔서 실력을 좀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상행고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이었습니다.